자원봉사는 새싹이다. 작은 실천을 통해 희망을 갖기 때문에 새싹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세이버스고 Save Earth랑 Us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구를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팀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고양시 청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단에서 환경 관련 주제를 가지고 직접 기획과 실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은 기회로 활동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육을 받고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교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나 가정에 가서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해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실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도 많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키는 노력을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 하는지 알아요? 환경을 지키려고. 지구가 더 깨끗해질 수도 있어. 플라스틱으로 이런 작품 만드니까 뭔가 뿌듯해요. 뿌듯하고 재미있어요. 청년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움직임이 모인다면 점차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변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는 방안을 찾으면서 또 나도 이제 성숙해지니까 정말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양시 청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이버스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신지원입니다. 세이버스는 Save Earth와 Us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팀입니다. 세이버스의 활동이 작은 움직임이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응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플라스틱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즐겨 입던 옷들이 사라질 것이고 목을 축이던 생수통, 전자기기들, 자동차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인류 문명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활의 편의 그 자체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편리한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며 포장 구매는 좌석에 앉아서 마시지 못하게 하고 어느 가게에서든 비닐봉지 한 장에도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 세계 곳곳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당장에 느껴지는 불편한 변화를 접할 때마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의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를 통해서 불편한 변화를 지향하고 지구와 환경을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에 따르면 1950년대 플라스틱 생산량은 150만 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3억 5천만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67년 사이에 약 23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바다와 땅에 버려집니다. 자연환경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45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종이, 천, 알루미늄 등과 달리 자연스럽게 분해되지 못해서 그것들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작게 부서집니다.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는데요. 이는 바람과 물을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극지방 눈에서도 발견되고 사막에도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야생동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까요? 화면처럼 물고기의 새 배가 플라스틱 조각들로 가득 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단체에 따르면 로드하우스 섬에 사는 푸른발톱 갈매기 90% 이상이 복부에 적어도 플라스틱 한 조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면 동물의 식도와 내장이 막히거나 상처가 나고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해산물을 먹으며 그 안에 든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먹게 됩니다. 국제환경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이 먹는 어류 75%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료수에도 흔히 나옵니다. 포장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들어가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티백 하나에도 수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또 과일과 채소의 뿌리를 통해 매우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되고 먼지처럼 공기 중을 떠다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기 문제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장내 유산균과 같은 미생물을 교란해 소화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 균형을 깨트리는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호르몬 작용과 생식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DNA를 손상시키거나 암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가 쌓여 있고 기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될 일회용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쓰레기를 없앨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혹시 4R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줄이고 거절하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부피가 작은 리필형 사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성 제품 사용하기, 이러한 친환경적 실천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미 많이 존재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대체할 때만 해도 불편하진 않을까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인데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오네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먼저 플라스틱과 비닐을 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기업들도 변하고 있는데요.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목욕용품 매장입니다. 양창아 씨는 마음에 드는 샴푸를 원하는 만큼만 충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쓰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싸기도 하고 환경도 이제 생각하고 뭐 두루두루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에선 일회용 컵 대신 보온 보냉병을 이용합니다.
종이 빨대조차 안 쓰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빨대 필요하세요? 아니요, 빨대 필요 없어요. 지난해 나온 이 비닐 포장 없는 생수는 한 해 동안 1,000만 개가 팔렸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 주요했고 경쟁사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레벨이 붙어 있으면은 저걸 버릴 때는 일일이 칼로 해가 떼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상표를 안 띄고 그냥 뚜껑 열어가 밟아가 납작하게 해갖고 그냥 버리면 편리하지.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달라는 소비자 운동까지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지난해 노란색 햄뚜껑 580여 개를 돌려보내자 제조업체는 추석용 선물 세트부터 뚜껑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기업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주었을 때 변화할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는구나. 지난해 친환경 소비 시장 규모는 30조 원 이상.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미래를 위해 실천하겠다는 친환경 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폐기 과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일상 속 실천 방안에 대해 지구를 지키자라는 제목을 붙여 마도청소년 수련관 초등학생 4, 6학년 대상으로 환경교육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환경과 환경오염의 정의, 플라스틱이 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적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지구 꾸미기, 지구를 지키는 나만의 실천 3가지 적기 등의 활동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재밌고 새로운 원데이 클래스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터치포굿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분쇄한 후 재활용한 키링, 치약자개, 담요 등의 생활용품을 보면서 디자인과 기술,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터치포굿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분쇄물을 구매해 나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전묘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구나 같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플라스틱을 기부받아 터치포굿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봉사를 준비하면서 기관과 업체 컨택, 교육자료와 활동재료 준비 및 제작 등에서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단기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도 가족들과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든 친환경적 마인드를 기억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이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소비 제품 규제 강화, 생산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친환경 소재 대체품 개발 확대와 함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오염 예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하자는 뜻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쓰레기를 줄이는 노하우를 공유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10월에 있을 축제에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과 함께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인증하면 도장을 주는 에코 도장 빙고 챌린지처럼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만들고 인스타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해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인 용기내 프로젝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 실천이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친환경적 실천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친환경적 실천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혹은 분리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만들고 버려진 쓰레기들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 노력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집, 학교, 직장, 사회에서 함께 나만의 친환경적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